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시원하게 결혼 파혼하고 전처럼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여자라면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을 넘기고 잘 살아가고 싶겠죠. 저 또한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꿈꿨으나 결과는 끝이 났네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궁창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구한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연애 기간을 갖고 남자친구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지은아, 우리 3년 동안 잘 싸우지도 않고 알콩달콩 참 행복하게 연애했다. 그렇지? 그런데 나 이제 연애 그만하고 싶어. 우리 여기서 연애 그만두고 이제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청혼에 저는 크게 감동하였고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먼저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렸고 그 다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 남자친구가 주저하는 듯 하길래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왜? 무슨 할 말 있어? 그게 사실 자기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뭐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결혼에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게 뭔데? 내가 자기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집 그렇게 잘 사는 편 아니야. 뭐야, 난 또 뭘 말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그거였어? 우리 집은 뭐 잘 사나? 다들 비슷비슷한 거지. 그런 거로 달리 생각하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야 하나? 자기가 들어가서 집안 보면 딱 알겠지만 오래된 집이라 많이 낡고 비좁아. 집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연애할 때 집 구경 시켜주는 게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데리고 온 건데 막상 보여주려고 하니까 좀 걱정되네.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종종 집에 놀러 온 적은 있었지만 제가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번번이 이유를 대며 미루다 보니 놀러 갈 수 없었죠. 알고 보니 이런 이유로 집에 초대하기가 어려웠던 거구나 하고 이해됐습니다. 자존심이 조금 센 편인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은 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난 하나도 신경 안 써. 자기를 향한 내 마음이 변할 리도 없을 것이고.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난 정말 하나도 상관없으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자친구는 제 말에 감동하며 고마워했어요. 우리 둘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많이 낡았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 아가씨를 드디어 만나네.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계속 다음에 보여준다고 미루기만 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네요. 네, 어머니. 저도 진작 찾아뵙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네요.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처음 뵙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모두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외동아들이라 예비 시부모님 2분밖에 없었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결혼 준비에 관해 물어보셨습니다. 서로 집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결혼 허락받았으니 이제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나갈 거니?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 준비 충분한 거야? 저랑 남자친구랑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안 혼수도 생략하고 결혼 준비 비용이랑 신혼여행, 신혼집 가전제품 정도만 저희 돈으로 마련하고 신혼집은 대출 껴서 얻으려고요. 대출? 아이고 그래. 최대한 대출 안 끼고 진행하면 좋은데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너희들 결혼할 때 얼마라도 턱 얹어주면 좋은데 우리 형편도 그렇지 못해. 예비사돈께서는 조금 보태주신다는 말씀 없으시니? 우리보다 형편이 좀 낫다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저희 부모님도 여유롭진 않으시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집안 호수 없이 진행되는 거라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식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신혼부부 대상으로 대출 잘 나와서 적당한 집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뭐 너희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보태주는 거 없이 진행되는 마당에 우리가 뭐 더 참견하기는 그렇고 둘이 알아서 준비 잘해봐. 참, 집은 어디로 얻을 생각이니? 아직 생각해둔 곳은 없는데 얻는다면 직장이랑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려고요. 그래? 그럼 우리 동네가 딱 맞네. 우리 집에서 너희 직장까지 차 타면 금방이잖아. 아들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곳이라 지내기에 나쁘지 않을 것이고. 참, 그러고 보니 여기 근방에 새 아파트가 하나 들어섰는데 괜찮다는 것 같더라. 거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떠니? 아, 거기. 새 아파트라 괜찮긴 하지. 그런데 엄마, 거기는 꽤 비쌀 텐데. 둘이 대출받아서 진행하는 거라며.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신혼부부 대출 금리도 저렴하고 괜찮다더라. 둘이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땡겨받아서 맞춰봐. 둘이서 같이 대출금 갚아나가도 나중에 아파트값 무조건 오르니까 이득이지. 정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이면 신혼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좋잖니. 새 아파트면 좋기야 하죠. 우선 어느 정도 대출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볼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동네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알려주며 이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들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자주 왕래하기 편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내심 시댁이랑 자주 마주치며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며느리는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시부모가 좋아도 자주 보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대강 알아보는 척 신용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신혼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말한 아파트를 자꾸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지. 자기도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드나 보네? 아무래도 신축이고 어릴 때부터 지낸 우리 동네니까 난 그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아. 신축 아파트인 건 나도 좋은데 우린 돈이 부족하잖아. 아무리 대출 풀로 다 땡긴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어?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한번 알아나 보자. 남자친구는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는지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매매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여러 부동산에 방문해서 알아보니 제 생각처럼 억소리나게 비쌌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신축 아파트라서 장난 아닐 거라고 했지? 자기랑 나랑 아무리 대출 풀로 땡겨도 이건 무리야. 1억이 더 부족한데 이걸 어디서 구해? 그러지 말고 다른 곳 알아보자. 그래도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게 좋잖아. 진짜 아쉽다. 1억만 더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 돈 구해볼 데 없을까? 돈 구할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파트에 꼭 들어가고 싶어? 대출 받는 것도 빚인데 다른 사람한테까지 또 빚지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분수에 맞는 곳으로 들어가자. 자기야, 막상 돈이 부족해서 싫을 수도 있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야.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를 텐데.
이 좋은 기회를 날려? 내가 아는 지인도 그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몇 달 사이에 아파트 값이 더 올랐대. 좋게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남자친구는 그 신축 아파트에서 꼭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1억이나 더 필요하고 시댁이랑 가까워서 정말 내키지 않는데 계속 이상한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이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커플들이 많이 싸우고 헤어지기까지 한다던데 저희도 잘못하면 신혼집 문제로 싸울 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랑 말씨름하고 싶지 않아서 우선 알겠다고 넘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집에서 부모님과 밥을 먹는데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저번엔 신혼집 위치 고민하던데 직장 근처에 구하기로 정한 거야? 아니, 아직 남자친구라 고민 중이야. 고민할 게 뭐 있어. 좋은 곳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얼른 계약해야지. 나야 그러고 싶은데 남자친구랑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서로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 무슨 문제 있는 거야? 혹시 돈이 부족한 거니? 엄마는 돈이 부족해서 여러 고민이 많은 건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굳이 신혼집에 관한 문제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대강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축 아파트에 관해 잘 아시는 듯 했어요. 아, 거기.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아파트 매매로 샀다더라. 가격이 좀 있기는 한데 신축이라 공간도 잘 나왔고 편의성도 좋다던데 무엇보다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확 올랐다고 하더라고. 어느 정도 괜찮은 아파트는 값이 계속 올라가잖니? 이서방 말대로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재테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럼 뭐해. 재테크로 생각한들 좋을 게 뭐 있어? 1억이 부족한데. 은행에서 대출 풀러받는 것도 무리하는 수준이야. 그런데 어디서 또 1억을 구하냔 말이야? 남자친구랑 엄마 말은 나도 잘 알겠지만 어려운 현실이야. 난 무리하면서까지 그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라면 엄마하고 아빠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아무리 너희들끼리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건 편하게 털어놨어야지. 그렇게 고민하고 속상해할 필요 없이 바로 도와줄 수 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도와주다니? 엄마는 밥을 드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언가 들고 나와서 제게 건넸습니다. 갑자기 웬 통장이야? 엄마가 제게 건넨 건 통장이었고 갑자기 이걸 왜 보여주나 의아해하면서 통장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통장 잔액에 몇억 원이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부터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야.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가면 많이는 못 해줘도 이 정도만큼은 꼭 해줘야지 싶어서 네 아빠랑 조금씩 더 보태서 모았어. 저번에 네가 너희들 힘으로 결혼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 차마 주지 못하고 갖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 이 돈으로 부족한 거 해결하고 이서방이랑 신혼집 계약해. 저도 사람인지라 통장에 찍혀져 있는 엄청난 돈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정도 돈이면 신축 아파트에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받을까 말까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정신 차리고 통장을 다시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 그동안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노력하며 힘들게 지내셨는지 내가 뻔히 다 아는데 고생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날름받아? 저번에 말한 것처럼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돈은 엄마 아빠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이구,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야? 엄마 아빠가 설마 노후자금도 준비 안 해놨을 것 같니? 걱정하지 마.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 돈은 정말 우리 딸 생각하면서 모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의 주인은 너고 너희 둘의 힘으로 결혼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기특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니? 내 자식한테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지. 엄마 아빠 마음도 같아. 그러니까 이 돈은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서방 말대로 그 아파트값 계속 올라가니까 분명히 너희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자. 대출 없이 신혼집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뭐. 늘 부모님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뿐인데 이렇게 또 크게 도와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받고 싶었지만 두 분의 간절한 부탁에 하는 수 없이 통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전하자 예비 장인 장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좋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지체할 것 없이 빨리 계약 진행하고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부탁? 그게 뭔데? 저는 남자친구의 시부모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니 의도치 않은 왕래가 자주 일어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로 계약하는 대신 시댁에 억압되지 않게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보장해달라고 할 생각으로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하지? 우리 힘으로 결혼 시작하기로 한 거. 어찌 보면 신혼집 마련하는 걸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데 난 이걸 어느 정도 공평하게 정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공평하게? 설마 우리 집에서도 얼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거야? 나도 물론 우리 부모님이 자기 집처럼 크게 도와주셨으면 싶지. 그런데 알잖아. 우리 집 사정 어떤지. 1,000만 원도 도와주기 힘들어 하실 텐데. 굳이 돈으로 공평하게 정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신혼집 마련하게끔 돈으로 도와주셨으니 자기는 앞으로 예비 시부모님과 내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얻으려는 아파트랑 시댁거리가 꽤 가깝잖아. 그러다 보면 자주 왕래하면서 지낼 텐데 솔직히 난 그런 생활 조금 불편할 것 같아. 아무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내 생활이 있는 거고 시부모님께 얽매이거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자기 부모님이 날 힘들게 하신다는 말은 아니고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분명 부딪히는 일도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고. 나도 처음에는 깊게 생각 안 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며느리인가 봐. 시부모님이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네. 나중에 합가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적당히 왕래하면서 내 생활 존중받고 싶은데 이런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며 다행히 제 뜻을 존중해 줬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외동아들이지만 절대 합가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다며 저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신혼집을 계약했고 결혼 준비는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한창 분위기 좋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문득 신혼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애들 신혼집 마련하게끔 도와주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신축 아파트라 값이 꽤 돼서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 하나 싶었는데 예비 사돈께서 큰돈 턱하니 도와주셨다면서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이왕 집 마련하는 거 아파트값 오르는 곳으로 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마침 우리 집이랑 거리도 가깝고. 네, 저도 그 아파트에 신혼집 얻는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제 지인이 거기 사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도와주면 좋으련만 애들한테 미안할 따름이에요. 아유, 이렇게 큰돈 보태주는 게 어디예요. 저희는 그럴 형편 안 돼서 도움도 못 되는걸요. 저희도 여유가 있다면 좀 보태주고 싶은데 그게 어렵네요. 하지만 앞으로 따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살림 차리니까 제가 사부인 대신 잘 챙길게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 부려먹는 그런 몰상식한 시어머니 아닙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도 우리 모시고 살려면 합가할 생각도 없어요. 그저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옆에서 챙겨만 주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합가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며 그저 둘이 아무 탈 없이 잘 살기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되겠구나 안심됐습니다. 이렇게 마인드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천운이다 싶었어요. 우리 둘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제일 먼저 들러 인사드렸고 하룻밤 보낸 뒤 다음날 새벽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대뜸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시댁이 아닌 곧장 신혼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신혼집으로요? 어머님이 우리 집 쪽으로 오시게요? 무슨 소리야? 나 이미 너희 집에 들어와 있어. 곧 있으면 밥 되니까 얼른 와서 맛있는 거나 같이 먹자. 시어머니 말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시댁으로 오지 말고 곧장 우리 신혼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 계셔? 자기 혹시 어머니께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비밀번호? 알려드렸지. 뭐? 아니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알려드리면 어떡해? 에? 이게 상의할 일인가? 우리 엄마랑 아빠가 뭐 남도 아니고 이제 자기한테는 가족인데 못 알려줄 사이는 아니잖아. 부모가 자식 집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황당스럽네. 그리고 왜 시댁이 아니라 우리 신혼집에서 인사를 받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건 우리 집이 좁잖아. 마땅히 우리가 자고 갈 공간도 없고 하니까 겸사겸사 우리 집에서 인사 받으시겠다는 거겠지. 우리 신혼집 방 많잖아. 시댁집이 좁아서 그렇다는 건 이해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별일 아닌데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우선 시부모님이 기다리시니 서둘러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들어서는데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너희들 이제 오냐?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좀 오지. 그래, 해외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시부모님 선물은 좀 사왔니? 참, 내 정신 좀 봐. 여보, 애들 왔어요. 얼른 나와 봐요. 시어머니는 리모컨으로 크게 틀어진 TV의 볼륨을 줄이며 먹고 있던 과일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방을 향해 크게 소리쳤고 시아버님이 막 잠에서 깬 부수수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주인도 없는 집에서 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버님,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어제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졸려 죽겠다고 하지 뭐니. 그래서 너희 침대에 누워서 한숨 잤어. 참, 그나저나 아무리 신혼집이라고 해도 냉장고에 먹을 게 통 없더라. 기본적인 건 좀 채워놨어야지.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네 시아버지랑 나랑 너희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잖아. 시어머니 말에 부엌쪽으로 고개를 쓱 돌리니 한바탕 난리가 난 모습이 보였습니다. 뒤적뒤적 파헤친 흔적과 무언가 해먹은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시댁집이 좁아서 우리 집으로 인사받으러 오신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신혼부부 침대에 마음대로 누워서 잠을 자거나 허락 없이 집을 막 헤집고 어지럽혀 놓은 건 아니지 않나요? 생각할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기분이 상해서 겨우 표정 관리했습니다. 어찌어찌 인사드리고 신혼여행에서 산 선물 드린 다음에 식사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집에 가시면 이번 일에 관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부모님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마지못해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시간이 꽤 늦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집에 가시려고요? 소파에 누워있던 시모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집?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가기도 귀찮고 이왕 온 김에 자고 가련다. 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게요? 이불이 마땅치 않을 텐데. 이불이야 뭐 대충 아무거나 덮고 자면 되지 뭐. 남는 방도 많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테니 넌 신경 쓸 거 없다. 피곤할 테니 얼른 들어가서 쉬어. 참, 내일 아침은 6시에 먹는 게 좋겠어. 늦어지지 않게 시간 맞춰서 아침 준비해 놓으렴. 시모의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 대꾸조차 못하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아버님 여기서 자고 가신대. 마땅히 이불도 없는데. 그래? 그럼 이불 있는 거 대충 찾아봐야겠네. 아, 지금 그럴 때야? 이불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주무신다는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준비 6시에 하라고 하시더라? 우리 집은 그때 아침 먹어. 엄마랑 아빠가 워낙 아침잠이 없으셔서. 그럼 나더러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라는 거야? 장봐놓은 것도 없어서 마땅히 차릴 게 없단 말이야. 에이, 뭐 있는 거로 대충 먹으면 되지. 아무튼 내가 이불 대충 찾아서 부모님 잘방에 갖다 놓을게. 자기는 얼른 씻고 우리 잘 준비하자. 아유, 아까부터 졸린 게 좀 피곤하네. 남편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을 쩍 벌려 연신 하품만 하더니 이불을 챙겨 안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아침을 차리냐고요. 아무리 있는 거로 대충 하라고 하지만 그게 쉽나요? 시부모님께 차려드릴 아침상인데 대충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는 수 없이 꼭두 새벽부터 일찍 여는 시장에서 급히 장을 보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6시가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시부모님과 남편이 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더라고요. 저는 삐질삐질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탈 없이 식사를 이어가는데 문득 시모가 아파트 명의에 관해서 묻더라고요. 이 집 명의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니? 아무리 친정집에서 해준 집이라고 해도 딸랑 네 명의로 했니? 앞으로 같이 살 집이고 부부인데 함께 나누는 재산으로 생각해야지. 부부 공동재산인 거 알지? 이왕이면 탈 없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아. 당연하지. 우리 부부가 같이 살 집인데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야지. 안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우리 둘 명의로 집 해주셨어. 그래? 아유, 그럼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우리 아들 집이라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성공했네. 남들은 평생 집 마련하느라 아등바등 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벌써 이렇게 좋은 아파트 한 채 떡하니 갖고 있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엄마랑 아빠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이름으로 집 한 채 마련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여기가 내 아들 집이고 가까우니까 앞으로 자주 들여다봐야겠다. 시모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확 째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피하더니 모른 척 밥만 먹더라고요. 앞으로 펼쳐질 일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이따가 남편을 확실히 단돌이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시부모는 아침밥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도 먹은 뒤 나른하게 낮잠 한숨 자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어요. 그제야 한숨 돌린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까 왜 내 눈 피했어? 뭐가? 뭐긴. 정말 1억이야? 이렇게 모르는 척 딱 잡아댄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냐고. 어머님 하시는 소리 들었잖아. 앞으로 자주 들린다고. 그야 거리도 가깝고 우리 잘 챙겨주시려고 하는 소리지 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난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훤히 보이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남일 보듯 태평해? 하긴 시부모님 오시면 나만 힘들지. 자기는 뭐 불편할 게 있겠어?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하신다고.
겪어본 사람이 알지 자기가 뭐 알겠어. 아, 됐고. 아무튼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 기억하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고 약속 꼭 지켜. 알겠어?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며 남편을 닥달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한 말이 있고 지킨 약속이 있으니 하는 수 없이 알겠다며 작은 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신발장에 시부모님 신발이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싶어서 서둘러 들어가 보니 시부모가 소파에 앉아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시간에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세요? 말씀도 없이?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굳이 말하고 와야 하니? 그게... 됐고 얼른 가서 저녁이나 차려라. 네 시아버지 아까부터 배고프시다고 난리다. 참, 네 시아버지 고기 좋아하시니까 고기 반찬으로 준비하고. 네, 고기요? 오실 줄 모르고 장도 안 봤는데. 그럼 얼른 가서 장 보면 되겠네. 뭘 꾸물거려? 네 시아버지 배고프시다니까.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졸지에 장 보고 들어와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정신없이 저녁 준비하니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왔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옷을 휙 갈아입더니 시부모님 옆에 앉아 낄낄거리고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는데 속이 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너는 이따가 시부모님만 가시면 두고 보자 싶었어요. 저녁상을 다 차리고 함께 모여 앉아 식사하는데 시모가 차린 반찬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기가 뭐 이리 질겨? 너 고기 싼 걸로 샀니? 이왕이면 우리 먹을 건데 좀 좋은 걸로 사지. 네? 어머니, 이거 한우를 산 건데 아주 질겨요? 질기다 마다. 내가 지금 한우를 씹는 건지 껌을 씹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같은 한우라도 상태 보고 괜찮은 거로 사왔어야지. 아직 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살림이 서툰가 보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식사 차리면서 꾸준히 실력 늘어갈 생각해라. 집도 가깝겠다. 내일부터 아침마다 너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해야겠어. 네? 시모의 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서둘러 도움의 눈길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역시나 저번처럼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답지 않은 농담만 하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밥을 대강 먹고 혼자 뒷정리했죠.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잠시 한숨 돌릴 겸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내가 언제 당장 살림 합친데? 아이, 그래도 벌써 이러면 와이프가 싫어하지.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 뭐하러 눈치를 보고 있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했겠다. 이 집 명의도 공동명의인데. 그렇게 좋은 집 놔두고 엄마 아빠가 그 좁아터진 낡은 집에서 사는 게 좋니? 너는 잔말 말고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밥도 같이 먹고 자주 왕래하면서 이 집에 엉덩이 딱 붙이고 있을 거야. 내 아들 집에 남는 방 좀 쓰겠다는 게 쥐가 어쩌겠어? 이참에 이놈의 거지 같은 집 정리하고 나도 이렇게 좋은 신축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 전에 네 와이프 살살 시집살이 시키면서 잡아놔야 시험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는 법이야. 지금은 엄마가 네 와이프 길들여야 하니까 너는 그냥 지금처럼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알겠어? 저 없을 때 안방에서 쏙닥거리며 남편과 시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의도치 않게 둘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제 눈을 피하고 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지 단번에 이해되더라고요. 이게 다 시모랑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였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을 꿀꺽하려는 시모도 괘씸하고 저와의 약속을 모른 척하며 뒤통수 치는 남편 새끼에게 깊은 빡침이 몰려왔어요.
시집살이 당하며 사는 삶을 극도로 혐오하는 제가 둘의 계획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한 대로 엿먹이고 처리해야겠다 싶었어요. 늦은 밤 시부모는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 새끼 보고 소파에서 자라며 저 혼자 안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자 시부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방에 대고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자는 거야? 남편은 소파에서 재우질 않나 아침상도 안 차리고 아주 막 나가는구먼. 시부모가 아침 먹으러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얼른 안 나오니? 저는 시부모가 오거나 말거나 일어나지 않고 푹 자고 있었어요. 시모의 앙칼진 음성에 최대한 느릿하게 일어나서 잠옷차림으로 시리얼과 우유를 꺼내 식탁에 탁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극대노를 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부모님 오시는데 잠옷바람에 이걸 아침상이라고 차린 거야? 네? 마지막 식사라서 특별한 아침상을 준비해봤어요. 뭐? 마지막 식사? 이게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너 아직 잠 덜 깼냐? 아니요. 잠 다 깼고요. 말 그대로 마지막 식사라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대접에 물 한 사발 떠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너무 착한지라 시리얼과 우유를 대접해드리네요. 얼른 말아드시고 아들 새끼 데리고 집에 가세요. 뭐 아들 새끼? 얘, 너 머리가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니? 하룻밤 사이에 얘가 왜 이래 대체? 왜 이러긴요. 엄마와 아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끼기 싫어서 이러죠. 둘이 무슨 속셈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척 시치미 떼지 말고 그냥 까놓고 말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이 집이 탐나서 합칠 생각이라고. 그래. 요참은 이 집에서 들어앉을 생각이다. 왜? 내가 그러면 안 돼야? 여긴 네 집도 되지만 엄연히 우리 아들 집도 돼. 내 아들 집에 내 마음대로 지내겠다는데 네가 난리야? 당연히 난리죠. 여긴 능력 뭣도 없는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고 어머니 죄집이니까요. 웃기고 있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너희들이 공동명의로 산 집이잖아. 내 아들 지분도 반반 있다는 거 몰라? 네가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기왕 알게 된 거 그래. 내가 속 시원히 말하마. 내가 합가하기 싫다고 내 아들한테 이야기한 건 들었지만 결혼 전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 이 집 얻으려면 우리 한 발 양보하는 모습 보여야 하지 않겠니? 근데 이미 식 올리고 혼인신고한 마당에 결혼 물리기라도 할 거야 뭐 어쩔 거야?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편하다. 우리가 뭐 큰 거 바래? 그냥 많아서 남는 방 중에 하나만 우리가 쓰게 달라 이거야. 이 정도도 못해주면 그게 사람이니? 못돼 먹은 년이지. 그래요.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니까 오히려 좋네요. 저도 더 편히 말할 수 있고. 많아서 남아도는 방이라도 제 방이지 어머님이 쓰실 방 아니에요. 그저 들어놓고 보자는 심보 버리셔야죠.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긴요. 식만 올렸지 애도 없겠다 물리기 딱 좋지 않아요?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식도 안 올렸을 텐데. 뭐 이미 올린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러나야죠. 결혼식 비용은 아깝지만 돈이 대수예요? 제 인생이 시궁창에 빠질 뻔했는데?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비빌 언덕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대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어머님 아들하고 저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를 안 했다니 저번에 신고하고 왔다고 했잖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바쁜 남편 대신 저 혼자 혼인신고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상황이 틀어지더라고요. 갑자기 회사 일이 생긴다든가 시모가 아침부터 쳐들어와서 피곤하게 한다든지 갈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조금씩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모의 꼬락서니를 보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있었죠. 남편에게는 했다고 대충 얼버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된 줄 알았을 겁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시모와 남편 새끼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 마당에 이혼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얼른 짐 싸서 나가. 이제라도 너 같은 놈 거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지 뭐야? 남편 놈은 믿기 어려운지 눈만 껌뻑거리며 절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모가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 집은 우리 아들 거야. 누구 보고 나가래. 혼인신고 안 했다고 해도 우리 아들 명의잖아. 그러니까 절대 못 나가. 집 못 가진 귀신이 붙었나 왜 이래요? 언감생심 이 집 넘보지 마요. 공동명의여도 소송으로 충분히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만한 사유는 충분하잖아요. 당신 아들과 결혼 전에 문자로 나눈 대화들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이혼할 거고 재산분할 못한다고 했어요. 아들은 순순히 동의했고요. 서면으로 남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문자로 구두계약이 맺어진 거니 증거로 충분하다고 하네요. 아, 제 친구가 잘 나가는 변호사거든요. 이미 다 알아봤으니 헛된 꿈 꾸지 말고 아들이랑 손 붙잡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요. 시모는 아니라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미친 듯이 악다구니를 써 제꼈고 저는 그런 시모를 무시한 채 남편 짐을 집 밖으로 하나씩 던졌습니다. 남편은 부랴부랴 자신의 짐을 챙기며 당황스러워했고요. 결국 계속 소리 지르는 시모를 내보내기 위해서 변호사 친구를 불렀고 경찰까지 대동한다고 하니 쫄아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곧바로 친구에게 남편 새끼와의 명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친구의 말대로 남편은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 어떤 지분도 받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고요. 그 뒤로 뒤늦게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신 시댁과 엮이지 않게 잘 처신하겠다고 울고불고 빌었지만 저는 그런 전남친 새끼를 다 차단하며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제대로 똥 밟을 뻔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못난 새끼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